자사주 의무 소각이 도입될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소위 막차 타기가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한국 대주주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마치 주주를 위해서 주주 한원인 것처럼 했으나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네. 이거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아주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차, 2차 상법 개정 이후 한국의 상장 회사들의 모양새가 조금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정통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EB 발행이 교환사채 발행이 난리가 났어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교환사채라는 건 갖고 있는 자사주를 돈 받고 파는 행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자사주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환원시키기 위한 매입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기대하고 있었으나 EB 발행, 교환사채 발행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거 좀 의미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시스라는 그 언론에서 이제 말하기로 지금 9월달에만 22건 말 그대로 정말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의 시대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3차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도입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소위 막차 타기가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 자사주를 소각할지 아니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까지 소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나 이것까지 소각하라 그러면 안 되니 그걸로 자금 조달이나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한국 대주주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마치 주주를 위해서 주주 한원인 것처럼 했으나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거죠. 사실 자사주를 갖고 있는 거를 주주들은 사실 당연히 소각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이번 기회에 드러나는 것이죠. 핵심은 이거죠. 한국의 대주주들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럴 거면 왜 상장했냐 이런 얘기가 주주분들한테 항상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 자사주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주분들이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들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니파인 관련해서는 머스트에서 많이 반발을 했고요. 떠들썩했던 태광산업의 경우에는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회사에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 소액주주 연대를 하게 된 계기에 있었던 그 회사 DB하이텍도 EB 발행했죠? 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DB하이텍의 경우에도 이제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목적을 공시하고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소각을 하라고 요구를 거의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주주와 사전 소통 없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사전 소통 없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EB 발행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얼마입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 중에 어느 정도 수준 EB 발행합니까? 그게 이제 220만 주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자사주의 반절 정도. 그 나머지는 소각도 그러니까 이제 주주연대가 반발을 하니까 소각도 일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내 근로복지기금 뭐 이런 쪽으로 또 출연하는 것도 한 44만 주 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나눠서 했는데 한 반절 정도는 사실 EB 발행에 썼고 특히 이 부분을 주주와 사전 소통 없이 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환 가액 자체가 기존 주가보다는 좀 높아서 지금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예전과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됐죠. 그냥 자사주 그냥 돈이 남아서 했어요. 향후에 이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으면 지금 이 정도의 얘기도 문제는 없었는데 주주 가치 재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EB 발행분만큼은 우리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사기죠. 사기가 버젓하게 아무 문제 없이 행해지는 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500억으로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사고 다시
시설 투자할 것 같으면 애초에 안 사고 그냥 하는 게 맞죠? 맞았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일부 주주분들은 이런 회사의 행태에 대해서 사기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뻘짓도 중간에 많이 했죠. 아 그렇죠. 네. 대표적인 뻘짓이 좀 많은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물적 분할이 가장 떠들썩했었고요. 네. 그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정기주총 직전에 거의 졸속으로 진행을 해서 통과를 시켰었던 적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사실 그 이제 김준기 회장의 지급 보증 1,50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계열사를 동원한 정황 네. 그리고 지금 뭐 요즘 언론에 떠들썩합니다만 이제 아들 김남호 명예회장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그 이제 계열사 지분 매입을 위해서 여러 계열사들 지금 동원하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네. 사실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음. 적극적으로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언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무튼 좀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게 참 아쉬운 것 같고 사업 관련해서도 사실 반도체 회사가 1년 영업이익 전체를 골프장에 투자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회사인가 이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투자했습니까? 20년, 21년일까요? 그 작년에 좀 여러 차례 걸쳐서 했는데요. 작년에 한 1,600억 정도를 골프장과 관련된 이제 자회사에 이제 지분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한테 썼습니다. 네. 그 골프장은 그 이제 DB 월드가 갖고 있는 그 DB 월드는 레인보우 CC라고 뭐 골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네. 회사는 대주주가 김준기 네. 회장인가요? 네, 이제는 이제 그 DB하이텍의 자회사로 거의 편입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DB 메탈에 이제 김준기 회장이 1,500억의 지급 보증을 해놨고 네. 지금 메탈이 거의 회사가 이제 문을 닫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지급 보증이라는 거는 그 대출을 못 갚게 됐을 때만 부활이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네. 그 회사와 DB 월드를 합병시켜서 그러면 이제 현금이 많은 회사 합병시키면 이 지급 보증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우회적인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DB 그룹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급 보증했던 물론 이제 사업을 네. 열심히 잘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뭐 네. 중국 업체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메탈이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거 이제 지급 보증은 1,500원을 막아야 되니까 네. 다른 회사를 동원해서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거잖아요. 네. 이게 미국 같으면 이 정도면은 네. 소송 들어가야 되는 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왜 조용하죠?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닌 게 방금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를 못했는데 그 DBINC라는 이제 지주사와 1차로 원래 합병을 했다 그게 미수로 그쳤거든요. 이제 저희 주주연대 반발로 인해서 네.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공시의 이제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것도 누락하고 좀 그때는 아예 좀 회사의 실수도 있었고요. 이런 의도도 보이다 보니까 그때는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수를 안 했으니까 의도는 보여도 그냥 강행을 한 그런 거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용감하시고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주주분들이 많습니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계속 이 네. 입장에서 이런 대주주들과의 관계를 갖다 보면 아마 이런 느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대주주는 회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네, 원래 사실 지분만큼만 자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다 내 거야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진짜 딱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결국은 지금 DB하이텍의 현금을 활용해서 본인의 개인 어떤 이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계신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혀 없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 메탈도 회사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내가 한 거야. 네.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한 거니까 예. 회사가 막아줘야 돼. 네. 뭐 이런 생각이 되겠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는 가끔씩 할 거 아닙니까? 돈 네. 필요할 때는 네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DB하이텍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서 지금 유상증자는 최근에는 없었어요. 네네네. 최근에는 없긴 했었는데 소위 말해서 현금이 이렇게 많은 회사가 사실 이제 이비 발행을 왜 하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예. 지금은 반도체를 어떻게 역량을 키워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현금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30인치 웨이퍼는 겁이 나서 제대로 투자를 못했잖아요. 네네네. 여전히 8인치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금으로 이렇게 좋으면 사실은 30인치까지 진입을 해서 네네. 차기를 좀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네네. 겁이 나겠죠. 이게 네. 보통 일은 아니니까 네네네. 자기 돈만으로 현금으로 창출로 모든 건 다 안 되고 네. 부채를 또 땡겨 써야 될 테니까. 네. 예, 예. 네. 그 만약에 그럼에도 예. 30인치 한다고 하면은 소액주주에 이렇게 반대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8인치와 12인치를 가지고 이제 레거시다, 뭐 신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12인치로 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주주분들이 이런 신사업에 투자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주주들과 먼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가야 됩니다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선 자금 조달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저희 현금이 이렇게 있고 현금이 뭐 1조 가까이 있긴 하지만 1조는 부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1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겨우 1,000억, 2,000억 조달하려고 갑자기 이비 발행부터 하니까 네. 설명도 없이 음.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지금 1,00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3차 상법 개정 직전에 왜 하필이면 이걸 하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네. 말이 안 되니까요. 네네네. 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주주들은 팬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회사하고 척이 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요. 사실 처음에 주주연대를 만들 때는 심지어 제가 이제 카톡방을 처음 만든 게 이제 주주연대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했던 말이 이제 저도 DB그룹 출신으로서 DB그룹의 임직원들의 어떤 성실성이나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DB그룹이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던 게 소액주주연대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제가 아는 DB그룹이 이럴 리가 없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물적 분할이라는 것도 분명히 뭔가 와전될 걸 거고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이런 행동하는 것도 분명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거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주주연대가 팬클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하나하나 대화를 해보면서 또 이제 사건들을 겪어 나가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건 그렇지 않구나. 지금 우리 주주들과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네. 걸 계속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최근의 예가 오스코텍이었죠. 예, 오스코텍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스코텍도 사실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 그렇게 훌륭한 신약에 투자를 해놓고 이제 자회사를 상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주들이 반발을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은 이제 가치가 훼손된다, 주주 가치가 훼손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회사에 충분히 건의를 했는데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회사 상장을 강행을 했고요. 그게 대주주의 이익하고 연관되어 있었을까요? 이제 그거가 이제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회사에 이제 뭐 친인척의 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요. 막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어떤 출처를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회사를 상장하는 게 분명히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신약의 가치가 이제서야 정말 타그리소라는 신약을 물리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랭라자라는 신약이 정말 세상에 선을 선보이고 네. 대한민국의 자랑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한 이 시작점에서 갑자기 이제 찬물을 뿌리는 격이 되어버린 거죠. 오스코텍 같은 네. 경우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린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고생 꽤나 많이 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은 걸린 걸로 알고 있고 그 임상을 담당했던 연세대 이제 모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으로도 뭐 10년 동안 내가 임상을 했다. 그래서 뭐 그 교수님만 기다리셨겠습니까? 뭐 주주들이나 임직원도 다 같이 10년 이상 기다리면서 네. 신약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비소세포 폐암 네. 그 EGFR 쪽 신약에서 정말 이제 매출 소위 말해서 10조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신약이 됐고 사실 이게 지금 그 유한양행과 이제 존슨앤존슨, 얀센 이렇게까지 다 이어져 있는 네. 되게 그 파트너들의 품질도 퀄리티도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이제 바이오의 대표 기업이 되기를 굉장히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대주주,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생각이 소액주주의 생각과 좀 달라서 네. 그 부분이 지금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산운용사들이 네네. 서서히 조금 네.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희도 이제 매트릭스 투자자문 시작하는데 예. 저희도 아마 반발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 반발하게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사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일단은 뭐 하나씩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리파인이라는 종목에서 네. 머스트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왜 EB 쿠폰이 6%나 되느냐. EB 쿠폰 6%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너무 높죠. 사실 DB하이텍도 쿠폰은 빵프로거든요. 그런데도 비판을 받는데 EB나 CB나 이런 거 발행하려는 거는 자금 예. 조달을 할 때 예,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하이브리드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원래는 네. 내가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하면 7, 8% 받는데 이걸로 받으면 0%, 1%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EB, CB인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6%요? 그러면 쿠폰, 2% 네. EB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은행 대출을 쓰면 되지. 그렇죠. 지금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회사에 현금이 1,000억 넘게 있는 걸로 알려져 음.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B하이텍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생각하기에 사업 이야기가 먼저 가고 이 사업을 하려면 현금이 부족하네. 그러면 삼자 배정을 하든지 자사주 처분하든지 채권 발행을 하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 이비 발행이구나 하면은 이비 발행을 반대할 사람은 저는 단연코 없을 거라고 자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주주들 입장에서 쿠폰 6%짜리 EB가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현금이 1,000억 넘게 있는데 왜요? 하니까 설명도 안 해요. 예, 이런 게 이제 좀 리파인에서 좀 벌어졌던 것 같고 당연히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결국 네.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네. 주주자본주의에서 한번 네. 한국에서 이제 가장 이제부터 펼쳐질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재판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재판부를 믿기가 참 어렵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엮여 있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제 소액주주 운동하면서 사실 수많은 가처분 소송, 뭐 본안 소송 다퉈봤지만 승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도의 소명을 항상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쉽지가 않은데 이 태강 산업의 경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아니었나. 결국은 재판부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판결이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들이 마음 놓고 이비 발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법원이 깔아준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법원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요. 어쨌든 지금 태강 산업의 경우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실 이게 자사주가 좀 뭐 5% 10%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20몇 %를 한꺼번에 이렇게 전량 가까이 이제 처분해버리면 사실 그럼 이제 그 누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믿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3차 상법 개정의 자사주 의무 소각이 오히려 굉장히 가속화됐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대기업 입장에서는 태강산업이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는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걸 근데 당한 이제 태강산업의 소액주주 그리고 태강산업의 주요 주주인 그 트러스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자사주가 이비 발행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2가지 걸었는데 이게 다 기각이 돼서 지금 네. 얼마 전 나온 언론 기사에 의하면 이제 본안 소송까지 바로 진행하시는 걸로 네. 이야기는 됐는데 어쨌든 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거라 기대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7,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산업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럴까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양의 효과를 발휘한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성장률이 멈췄고 더 이상 그런 산업 역군들이 소위 말하는 자본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그 돈으로 그 정도밖에 돈을 못 벌어? 그럼 왜 그 돈을 끌어안고 있어? 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졌기 때문에 자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산업 역군에게 페이버를 주기보다는 자본에 대해서 자본이 이제 그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판결이 나야 되는데 재판부가 좀 이 시대적 변화를 빨리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재판부도 옛날 판례를 보다 보니까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많은 법 개정이 계속돼야 되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주주들한테 불리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법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그게 안 통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판례상으로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판례상으로 좋은 판결들이 나면 네. 사실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념 기자회견 네. 보면은 네. 상당히 이제 생산적 자본 얘기를 네.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흐름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솔직히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 반가운 이야기는 일단 PBR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PBR 1.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제가 얼마나 전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이재명 당 대표셨는데 그때 토론회에서 갑자기 이제 PBR 0.3인 모 회사, 제가 이제 회사명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모 회사의 CFO께 PBR이 0.3밖에 안 되면 적대적 M&A 당해야 되는 거 아니요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사실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셔가지고 그게 나름 굉장히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소액주주들이 생각하는 딱 심리와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PBR 0.3 이하인 회사들이 당연히 적대적 M&A를 당해서라도 1.0 이상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들을 소액주주들이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이번에도 네네. 또 저 PBR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반가웠던 것 같고 네. 또 특히 그 부동산 쪽에 자산이 70% 이상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네네.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주식시장을 키워서 산업 역군들을 키워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 뭐냐면은 주식 투자자들 저는 애국자라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국자들이 돈을 투자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돈이 선순환이 되면서 산업에서 계속 이제 돌 수 있고 네. 산업에서 자금이 돌면서 이제 고용도 증진되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이게 선순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같은 소액주주 플랫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시책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